이것에 대해서는 좀 피드백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팩폭게 올린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다가도 지금 써놨는데 민망할 거는 아니죠. 잘 그렸어요. 예, 잘 그렸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멋지긴 하죠. 딱 봤을 때 일단 폼은 잡았단 말이에요. 칼을 물었어요. 무언가 강한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칼을 물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견장이란다. 그 뭐라 그러죠? 이런 장식들, 단추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디자인틱하게 해서 멋진 제복처럼 만들어서 폼은 좀 내보겠다라고 이제 그렸어요. 그런데 하이앵글에 따른 인체의 어떤 입체감, 그다음에 질감, 색감 뭐 이런 것들이 그걸 구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컴퓨터 그 포토샵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픽 프로그램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자 일단은 이게 그 하이앵글이에요. 하이앵글이다 보니 결국 위에서 봤다는 얘기죠, 그죠? 하이앵글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보면 지금 거의 이런 정도로 지금 내려다본 느낌이 들어요. 근데 팔만 뒤로 넘겼으니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몸통까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몸통까지도. 근데 몸통이 만약에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팔만 뒤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완전히 지금 몸통마저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하이앵글이에요. 근데 입체감이 좀 떨어진다. 자,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어떻게 보여야 돼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몸통이 반듯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의 몸통이 반듯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하진 않더라도. 근데 이 앵글로 보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강광 렌즈를 본 듯한, 그렇게 그려야 이게 살 수 있는 그림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이앵글에 강광 렌즈를, 그러니까 협광 렌즈와 강광 렌즈의 차이가 또 뭔지 또 좀 알아야 될 텐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설명은 먼저 좀 하고요. 자, 그래 강광 렌즈라고 하면 여러분들 카메라에도 협각이 있고요. 뭐 아마 이런 그 이모티콘 같은 거 카메라 열면 뭐 비슷한,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카메라마다 하나가 있으면 협각이고요. 두 개가 있으면 표준이고 세 개가 있으면 강곽이에요. 그러니까 협각이 있고 그다음에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광각이 있고 이래요. 근데 강광 렌즈로 찍으면 그 깊이감이 상당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광각은 그 거리의 심도를 상당히 늘리고요. 이 협각은 줄여요.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있게 확 이렇게 줄여요. 표준은 이제 적당히 중간이죠. 그래서 거리감을 깊이 있게 주는 게 이제 광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광각 렌즈로 만약에 이미지를 잡고 싶었다고 하면 몸은 더 훨씬 더 줄이고요. 그리고 얼굴을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훨씬 더 크게. 그래야 광각이 돼요. 그죠? 특히 이게 얼굴을 주로 반듯하게 그린 거, 이거 일본 스타일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어디서 봐도 다 얼굴을 다 이렇게 반듯한 십자로 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측면이든 로우 앵글이든 하이 앵글이든 전부 다 얼굴을 반듯하게 그려. 그 습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눈부터 그려버릇하니까. 그러니까 눈을 예쁘게 그리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입체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 예쁘게 먼저 그려놓고 머리카락 그려놓고 전체를 그 다음에 보기 때문에 그리는 과정 자체가 참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떤 앵글에 얼굴을 그려도 얼굴은 다 반듯해요. 그건 고쳐야죠. 왜냐하면 다 어쨌든 이 그림 자체가 입체감이 있게끔 잡았는데 얼굴만 반듯하게 그리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근데 바라보고 있는 앵글 자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정면을 바라보는 건 썩 좋지 않은데 어떤 포즈에서 대부분 다 얼굴은 다 자꾸 정면을 카메라를 바라봐서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진관에서 찍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사진관에서 찍을 때만 카메라 쳐다보지 누가 자연스럽게 어떤 장면에 녹아든 어떤 그런 연기를 할 때 특별한 뭐 포인트 오브 뷰의 장면이 아니면 카메라를 막 응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다 보는 반듯한 얼굴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의도한 것이냐 아니면 늘 습관적으로 그리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봐서는 여기선 잘못됐다. 왜냐하면 하이앵글이다 보니까 위에 이 두정골 있잖아요. 그죠? 머리 위에 여기 두정골이라고 하는데 이 두정골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인다는 얘기는 위에서 내려다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얼굴도 이렇게 그렸어야 된다는 거지. 얼굴도. 그러니까 몸은 위에서 내려다봤더라도 고개는 들어서 카메라를 바라볼 수도 있었겠죠. 그죠? 몸은 위에서 내려다봤겠지만 얼굴은 위로 들어서 카메라를 볼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렇다면 두정골이 이렇게 많이 보이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내가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 스토리 이야기가 뭐냐? 이 이야기가 뭘까? 칼은 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언어는 이런 거예요. 일단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럼 이 포인트 오브 뷰라는 얘기인데 민망할 건 아니고요.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카메라라고 하는 그 시점이 이 카메라의 위치에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카메라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예, 카메라가 지금 이 인물을 바라다보고 있는 주체를 대신해서 바라다보고 있는 것을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 시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카메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건 카메라의 객관적 시점이 아니라 그 어떠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거 주관적 시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냐고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 도대체 누구길래 이 칼을 물고 있다. 이 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단순히 칼이 아니라 칼을 지금 뭐라고 있느냐 하면 물고 있다. 칼을 물고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손으로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뭘까? 이 손이 뒤에 묶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묶여 있기에는 너무 편안하게 내려놨어요. 그래서 분명히 손이 앞으로 와 있진 않아서 묶여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뒤로 이렇게 좀 더 꺾여 들어갔다라면 이렇게 약간 나왔다 뒤로 들어갔다면 훨씬 더 이 친구가 팔이 묶여 있어서 칼을 입에 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언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조차도 약간의 이 대생을 포즈를 약간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이 칼이 왜 물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참 늘 강의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별걸 다 해석해가지고 별걸 다 연관시켜서 팩폭을 하죠. 그죠? 근데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작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칼이 또 아이러니하게 이 칼 손잡이가 작아요. 이게 그 케이크를 자르는 칼인지 이게 정말 칼처럼 이 바짝, 요 손잡이가 바짝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칼자루가 튼튼하게 이렇게 무언가 잡혀져 있었다면 분명히 이거는 이거 너무 크다. 분명히 이거는 무언가 사람을 죽이거나 약간 위험해 보이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칼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워낙 칼 그 손잡이 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편지칼이요. 편지칼. 뭐 그럴 수 있지만 칼 디자인 자체가요. 그 편지 봉투를 잘라내는 칼이라고 하기엔 약간 느낌이 그렇지 않아. 입에다가 물고 있고 하물며 저 반짝거리는 저런 그 질감에 그게 저기에 편지칼이라고 하면 보통은 저렇게 날카롭거나 위험스럽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편지 봉투를 자르는 칼들은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가? 뭐 더 화려하게 멋지게 만든 디자인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적인
언어를 본다면 이 칼이 도대체 어떤 칼일까? 도대체 무슨 칼일까라고 그 용도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 칼은 편지지를 자를 것 같은 칼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은장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뭐 은장도를 뽑아서 가까스로 입으로 물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기에는 은밀하게 무언가 칼을 물고 탈출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입에다 물고 저 뒤에 손이 묶여있는 저 뒤에 있는 손을 어떻게 잘라? 끈을. 그리고 이렇게 바라다 보는 이 포인트 오브 뷰의 이 장면은 마치 들켜서 어이가 없어서 잠시 뒤에 입을 벌리고 칼을 떨어뜨릴 것 같은 느낌. 마치 지금 카메라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뭐 그렇게 해서 어디 갈 수 있겠어? 뭐 그런 거니까 얘가 그래 내가 봐도 어딜 도망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라는 그 눈 표정이 힘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허탈하게 좀 이따가 입을 벌려서 은장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정도. 강하게 어필하거나 지금 분노하거나 강하게 이렇게 대쉬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관전하고 자포자기한 느낌 정도예요. 의지가 꺾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 그리고 이제 정면 가운데에 완벽하게 지금 가운데에다 이렇게 앵글을 잡아서 정면으로 이렇게 있어서 아무런 어떤 응대를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고개를 약간은 이제 기울였어요. 약간 기울여서 기울였다는 건 뭐예요? 약간 힘이 빠진 거예요. 릴렉스해진 거예요. 강하게 어필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편안함이기도 하고 좀 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많이 기울이거나 힘을 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좀 빼려고 하는 도망갈 수 없겠군이라고 지금 막 판단한 듯한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이 포스, 무게중심, 기울기, 그 다음에 지금 이 물고 있는 이런 칼, 여러 가지의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어떤 그런 형태들을 쭉 분석을 해보자면 그 이야기가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이해가 된다, 그런 거예요. 팔이 뒤에 묶여 있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탈출을 하려고 가까스로 칼을 물었는데 그 광경을 누군가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그 탈출의 의지를 꺾어버려서 지금 막 포기하려는 듯한 그런 아주 그냥 편안한 눈빛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좀 더 극적으로 표현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힘이 빠진 정도라면 오히려 강광 렌즈로 잡는 것보다는 그냥 릴렉스하게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에서 내려다보려면 좀 더 강한 포스에 강하게 어필하는, 그러니까 막 인상을 써가면서 어떻게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싶은,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렇다면 반듯하게 있지 않고 좀 더 몸을 틀어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팔을 빼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거에는 강광 렌즈가 좀 어울릴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그냥 릴렉스하게 그냥 힘을 빼고 있는 정도라면 굳이 그렇게 강광 렌즈를 쓸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한 가지만 좀 덧대서 얘기하자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 운영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컬러를 보면, 색감으로 봤을 때 색을 보면 너무 그 한 색깔만 쓰고 있다. 단색을 쓰는 그 컬러 스타일링은 별로 좋지 않다. 전체 톤은 일부러 무채색 계열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런 거라기보다는 색깔을 다채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지금 다 같은 색깔이고요. 얼굴은 얼굴대로 같은 색깔이고 다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그 단색에다가 화이트와 블랙만 가지고 명도 조절만 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 쓰지 않고 단색에다가 화이트하고 블랙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한 상황이 된 거죠. 팔레트의 색깔들을 이렇게 다채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색깔을 만약에 정했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약간 밝은 쪽으로 갔다가 약간 어두운 쪽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어디를 찍어봐도 색깔들이 다른 색깔로 가지 않아요. 다 계속 여기 근처에 있어요. 근데 일부러 바꿨다기보다는 여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변형된 거지, 같은 색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 여기는 뭐 이제 아예 블랙에서 명도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된 거고요. 머리도 마찬가지고 약간 블루 계열의 계속 무채색만 지금 왔다 갔다 명도만 달라지고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위아래로만. 근데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순도를 좀 높여가기도 하고, 이렇게 모서리 채도를 높여서 순도가 좀 높아졌다가 채도로 좀 떨어졌다 이럴 수도 있지만, 색깔이 파란색이라 그래서 계속 그 파란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바이올렛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녹색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레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고, 살색도 마찬가지. 살색도 한 가지 색이 아니에요. 살색도 푸른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고, 노란색 계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붉은색 계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다양하게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같은 색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색을 좀 자신 있게, 이것도 좀 겁이 나요. 사실 하다 보면 색을 다양하게 쓰는 것도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나 혼자 그리는 거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망가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정말 자신 있게 아무 색이나 막 넣을 수는 없더라도 자신 있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넣어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어디를 못 가고 그 근처에 뱅뱅뱅 돌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좀 쓸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전을 해보세요.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보면 금방 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크닉을 좀 더 얘기하자면, 색은 그렇고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거 포토샵으로 했나요? 아니면 클튜로 했나요? 클튜요. 근데 클튜는 만화 전문 프로그램이라서 나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클튜를 지금 봐주고 있는 거지만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다양하게 지금 잘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펙트나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포토샵이 훨씬 더 유용하고 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화적인 효과나 텍스처를 넣는 건 또 클튜가 더 낫기도 하죠. 나도 클튜도 뭐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뭐라고 단정은 짓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를 해보니 효과를 살리고 뭐 조절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포토샵이 훨씬 더 좀 유용하게 좀 쓰이는 편이라서, 주로 만화 웹툰을 이렇게 할 때 난이도 있는 그래픽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면 클튜를 하는 게 편하고요.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작품이라고 하면 주로 포토샵에서 주로 해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칸을 나눠서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할 때는 아주 클튜가 효과적이긴 한데, 좀 독특한 어떤 면분할이라든지 화면 구성이라든지 그런 처리 테크닉을 좀 하려다 보면 포토샵이 훨씬 더 유용할 때가 많아요. 안 그러면 클튜에서는 막 무지 복잡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딱 좋다가 아니라 클튜가 좋은 점이 있고 포토샵이 좋은 점이 있고. 근데 이제 만화를 그린다는 전제 하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래픽만 따지고 본다면 포토샵이 훨씬 더 유용한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색깔은 좀 단색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하고, 테크닉적으로도 발색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발색. 그러니까 먼저 번째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지금 RGB잖아요, 그죠? RGB 모드이기 때문에 이제 빛으로 그리는 거예요, 빛. 그죠? 빛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색으로 그리면 안 된다. 빛으로 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색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그냥 정말 붓틀로 이렇게 그리기만 하는 이 테크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컴퓨터로 하겠다는 얘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좋은 어떤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빛과 어떤 입체감,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입체감을 만들어내고 공간감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그 방법은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죠? 처음에 레이어를 만들어서 먼저 그림자를 먼저 잡아라. 근데 지금은 이게 빛이 지금 거의 정면에서 얼굴을 보면 거의 정면이에요. 그죠? 이 얼굴에서 보면 빛을 거의 정면에서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그죠? 완벽하게 딱 이 머리를 보면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이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굴에 들어간 빛을 보면 양쪽이 지금 똑같아요. 근데 코를 보면 한쪽으로 좀 또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양쪽은 지금 똑같은데, 그죠? 근데 또 여기 그림자를 보면 또 옆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늘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옆에서 그것도 뒤에서 때려야만 이 앞으로 그림자가 늘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앞쪽에서 때린 빛도 있고, 약간 뒤쪽에 때린 거 있고, 정면에서 때린 것도 있고, 뒤에서 때린 것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빛이 좀 산발적으로 들어와 있다.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문득 보니까 그냥 괜찮아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안 맞는 그런 빛의 처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자연 법칙을 먼저 공부를 뭐 꼭 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연 법칙을 이해하더라도 그림에 따라서 조금씩은 그림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약간씩 변형할 수는 있죠. 그러나 기본을 알고 변형해야 되는데, 먼저 보면 되겠지만 기본 없이 변형을 하면 기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이 어디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또 하나는 야외는 아닐 것 같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묶여 있다. 그리고 어딘가 탈출해야 된다라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면 아마도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또 설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폐쇄되어 있는 공간에서 과연 빛을 받는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분위기는 좀 더 어둡고 암울한 상태에서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복잡해요. 뭔가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없이 모양을 그리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어두운 상태에서 뭐 나중에 이제 발광 레이어를 또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너무 밝은 빛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정말 아예 칼을 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조를 당하고 있다, 묶여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자백을 받고 있다, 뭐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럼 이렇게 환하게 앞에다가 얼굴 말 그대로 정말 정면에다가 빛을 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묶인 상태에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본다고 하면 또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근데 그 톤 자체도 또 언어화돼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야 뭐 안 그러죠. 처음에는 다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보다 좋은 그림을 정말 그리고자 한다면 그런 것도 의식을 해가면서 하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나씩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앞쪽에서 빛을 그나마 좀 앞쪽에서 좀 때려야 좀 맞을 것 같아서, 조금은 옆에 사선이죠. 사선. 측면 사선에서 그래, 기본적인 빛 그림자는 이렇게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아마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놓으면 이제 약간 좀 무겁죠. 그림이 좀 무거우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발광 레이어들을 좀 넣고 필터링을 좀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넣고 좀 해야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에 따라서 얘가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면 더 막 어두운 느낌의 뭐 그런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강하게 컨트라스트를 더 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적정하게 그냥 노멀한 상태에서의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빛이 좀 강한 상태의 이야기는 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모양만 그리다 보면 뭘 그린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설명을 좀 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는 좀 별로 없어져요. 그죠? 그냥 그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학생들은. 나도 그랬고. 그냥 예쁘게 눈 그리고 예쁜 옷 그냥 장식 그리고 예쁘게 머리카락 그리고 이러고 싶지. 아, 왜 머리 아프게 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 진짜 그리기 싫어지거든요. 그거. 알아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고 평생 그림을 그렸고 나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취미생 아마추어일 때 얘기고 정작 이제 프로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거를 뭐 외형적인 카메라의 앵글이라든지 뭐 원근이라든지 뭐 렌즈라든지 어떤 시점이라든지 그 보여지는 어떤 그런 소품들의 의미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처리한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를 계속 이렇게 따져 물으면 피곤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다 하긴 어려우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그냥 조금씩 그냥 재밌게 그림을 그리되 조금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조금씩 더 구체화해 가면 갑자기 막 뭐 이런 어떤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 압박을 갖고 하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러지 말고요. 그냥 뭘 그리고 싶어. 근데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재밌을까? 이런 정도 가볍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만큼 조금씩 담아가야 되는 필요는 있어요. 언제까지나 뭐 취미생으로 남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그래 뭐 어른이 되려면 힘들죠. 프로가 되는 길은 어려워요. 그냥 그림만 그냥 그려도 프로가 될 수는 있죠. 나처럼 이제 하청을 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있죠.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고 모델을 만들고 어떤 그 컨텍스트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는 걸 그냥 그리는 정도. 내가 그래서 이제 하청 감독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는 체질상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무지하게 괴로웠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괴로워서 일부러 막 안 시킨 짓을 하거나 오바를 하거나 이래서 욕도 많이 먹고 그랬죠. 근데 어쩌겠어요. 체질이 시키는 대로 못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시키는 대로 또 잘 하긴 했죠. 기본은 해요. 시키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키지 않은 짓을 좀 더 하는 거죠. 이제 오버하는 거죠. 해야 되는 일을 안 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먼저 그 해야 될 일을 완수하고 그러고 나서 자 여기 써 있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 해석을 좀 해주면 일단 앞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가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왜 똑같을까? 이렇게 껍데기를 그렸으니까. 껍데기를 그리니까 당연히 거리가 똑같아지죠. 다리가 완전히 껍데기. 그죠? 여기도 껍데기를 그린 거죠. 그냥 겉에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외형을. 선 자체를 쓴 것이 외형만 타고 내려오니까 당연히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다 이렇게 껍데기. 겉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X, Y축만 의식을 하는 거예요. Z축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힘이 느껴져야 될 텐데 힘이 없다. 힘이 안 느껴진다. 왜일까? 지금 당연히 이 발을 들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포스, 힘이 가해졌으니까 발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팔을 들었다는 얘기는 힘을 가했다는 얘기예요. 몸을 뒤로 제꼈다는 건 힘을 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무게를 중력에 의해서 이 쏟아지는 중력에 의한 이 체중을 여기다가 실었어요. 한 곳에다가. 힘으로 버텨야죠. 발끝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온몸에 사실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포즈죠. 그런데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포즈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런 문제를 본인이 그리고도 잘 안 되니까 썼어요. 결국은 포스 드로잉을 해야 되는데 포스 드로잉이 안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껍데기를 타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관찰하는 또 관찰해서 표현하는 그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그냥 손재주로 그냥 재능으로 하기에는 취미생까지는 돼. 근데 그 이상을 못 넘어간다고. 그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뭐 늘 하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가 이 100점까지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취미생으로 뭐 아마 80점까지는 아마 취미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래는요. 그냥 혼자 해도 독학해도 돼요. 그냥 그리면 느니까 그리면 늘어요. 네. 안 늘 수가 없어. 안 느는 건 안 하니까 안 느는 거죠. 하면 늘어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면 다 늘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 그러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습이나 쿠세에 빠져서 잘못된 방식으로만 계속 제자리 맴돌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못 고쳐요. 나중에 올라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잘못된 걸 고칠 수가 방법이 없어. 너무 하도 오래 그걸 하고 있어서 그 짓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그냥 잘한다라고 하는 주변에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얘기하는 정도까지가 거기예요. 근데 이제 프로가 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가 되는 건 좀 문제가 좀 달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요.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려. 이 아래에서 올라올 때는 금방 매일같이 실력이 느는 게 보여요. 근데 그때는 스승이 없어도 돼. 내가 혼자 해도 막 실력이 느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뭘 그리는지 모를 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때는 배워도 잘 안 늘어요. 괴롭죠. 힘들고. 그 배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가 종점이면 거기까지 와야지 뭐 어떻게.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상당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근데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근데 팩볶이에서 뭐 늘 또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늘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진 않은 거죠, 그죠? 전체 포스의 흐름을 잡아서 그리는 방법.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두 개의 그림 다 지금 껍데기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겉에를 눈썰미를 가지고 눈대중으로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다. 그죠? 거리가 다 똑같아. 평면이 됐다는 거죠. 평면. X, Y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Z가 빠져 있는 거지, Z가. Z를 그려야 되는데, 입체감을 줘야 되는데, 원근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원근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눈높이도 있잖아요. 앵글도 봐야죠. 근데 다 평면이 되니까, 눈높이, 어디서 바라봤는지가 없고, 그냥 다 평면이 된 거예요. 포스 선이 있었다라고요. 그것도 포스 선이라는 게 뭐냐면 포스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동작선이라고 해요. 동작선, 액션 라인, 연출 라인,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힘의 어떤 그 흐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머리를 들고 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말 그대로 정말 포스의 흐름이 보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이 자세가. 그죠? S로 와야 되는데 이게 어디 내려오기가 조금 애매한.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거는 맞아요. 괜찮은데 이쪽 라인은 분명히 이렇게 와야 이렇게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렇게 와야 동작이 좀 살 텐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쭉 뻗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발가락만 세우지 않고 발바닥을 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태권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발바닥을 바짝 대고도 이 무릎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게 훨씬 더 라이브적으로 봐서는 이게 더 편안한 포즈일 수 있죠. 이게 정말 라이브적인 연출로 포즈를 잡는다면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좀 더 과장을 해서 액팅을 좀 살려본다고 한다면, 더 이제 강력한 포스를 더 준다고 하면 훨씬 더 머리를 더 당겨서 포스를 완전히 힘을 주어서 허리를 완전히 꺾어서, 그죠? 꺾어서 여기서 쭉 뻗어서 종아리를 발을 더 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이 있다기보다 더 강력한 어떤 그런 운동감을 잡아서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이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좀 더 앞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손도 이렇게 휘어서 너무 일직선으로 잡으니까, 그래서 포스가 살지 않는 거죠. 이 손도 꺾어 잡아야 돼요. 손목을. 그래야 포스가 들어가요. 손목을 꺾어 잡아야 돼요. 이 오른손도 만약에 꺾어 잡고자 한다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주 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가슴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전체적인 운동감만 본다고 하면. 강력한 발차기로 본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운동감이, 얼굴이 좀 더 뽑아서 이런 정도. 왜냐하면 발차기를 하려면 그 대상에 대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표를 분명하게 보고 좀 당기고 허리를 더 훅 넣고 다리를 쭉 펴서, 그 다음에 무릎을 들고 손목을 약간 꺾어서, 그래야 포스가 힘이 들어간 것처럼 보일 거다, 그 얘기죠. 그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근육이 뭉치거나 스트레칭 되거나 스쿼시 되거나 이런 것들을 살려주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겠느냐에 대해서 보는 거죠. 지금 다 힘이 빠져 있고 다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처럼 겉에를, 외형을 그냥 줄줄줄 타고 그려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딘가 힘을 딱 주면,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당기고 이 허리 이 부분이 이제 스쿼시가 되니까 이쪽 부분이 이제 스트레칭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는 흉부, 그다음에 손을 꺾어서 여기 상완 요골, 이 굵은, 그다음에 허벅지를 이 다리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발을 또 꺾었으니까 이 비복근, 여기도 이제 다리를 세워서 발을 뒤꿈치를 들고 섰으니까 요 비복근, 이런 데가 이제 힘이 들어가겠죠. 이제 대퇴 직근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팔을 피고 있을 때와 팔을 오므렸을 때 그 이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나, 그렇죠. 팔을 피면 다시 이두는 늘어지고 삼두가 이렇게 탱탱해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움직임에 따라서 그 근육이 응축이 되거나 펴지거나 스쿼시 스트레치가 되는 그걸 살려야 되는데 다 늘어져 있으면 그죠? 지금 보면 어디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다 똑같이 늘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C자로 그리는 것은 포스가 들어가지 않는다. 요건 C자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에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한쪽으로 몰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슬로우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양쪽이 대칭으로 있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내가 그거에 비유를 하는데 줄다리기요. 줄다리기를 하면요. 힘이 양쪽이 똑같으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선이 안 움직여요. 그죠? 어느 한쪽에 힘이 강해야 그 선이 한쪽으로 이동을 해요. 줄다리기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양쪽 힘이 비등하면 안 움직인다. 그래서 어딘가에 힘이 쏠리지 않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게 다 늘어지는 거지. 그냥 덤덤하게 양쪽 어딘가 다 양쪽이 다 똑같으니까 양쪽이 다 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이해가 되나요? 힘을 주면 어디엔가 몰려요. 그래서 스트레치 스쿼시가 된 근육의 그 표현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뭐 무게중심과 운동감은 다 잡아야 되겠지만 역시 이제 힘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포스 드로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그 늘어지게 다 똑같이 그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포스 드로잉이 돼야 되기도 하지만 원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원근. 그래서 이제 그 레이어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와 보이느냐에 대한 멀어져 보이느냐 그런 원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의 그림을 봐도 이렇게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멀어져 가면서 좁아졌어야 돼요. 좁아지면서 요 레이어도 멀어지게끔 겹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름이 끝에 가서 이런 식으로 위에 면이 라인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야 그래야 이게 이렇게 위에 레이어가 겹쳐서 아래쪽으로 접혀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껍데기를 그리면 똑같다는 거거든. 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서부터 아래까지를 다 줄줄줄줄 그려 내려오면 어디가 접혀 있는지 나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가 나왔어요? 무릎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 이렇게 돌아서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앞에가 조금 더 완만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심하게 앞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원만하게 나오긴 나오더라도 원만하게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레이어도 결국은 이 아래쪽이 더 앞에 이 무릎이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가 그려져야 돼요. 무릎이 더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오던 것이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것이 더 겹쳐져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그려주면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위에 있는 레이어가 밑에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그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어디가 앞인지 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도 꺾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꺾은 거하고 이렇게 꺾은 건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 아래 종아리가 밑에 있는 위에서 내려다본 하이앵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이 허벅지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로우앵글로 본 거라는 거예요. 하이앵글과 로우앵글의 차이가 요 약간 겹쳐진 그 레이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것 때문에 원근이 달라지는데
그런 구분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니까 똑같이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니까 이게 뭐 다 똑같지 뭐.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건 껍데기가 되는. 예, 그래서 내가 자꾸 껍데기 그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껍데기를 그리니까 입체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원근이 없어. 일단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포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원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이 먼저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생긴 문제예요. 됐죠? 자, 어쨌든 오늘도 하여간 뭐 그림 하나하나를 좀 분석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거라서 그림을 하나하나를 예쁘게 잘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가 뭘 그리고 있는지, 뭘 그리고자 하는 건지, 어떻게 그려야 하는 건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었으면 됐으리라고 믿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또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